정용훈의 음악살롱입니다. 2월,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공연 예술계가 전멸인 상황에서 한 줄기 빛같이 가뭄 속에 내리는 소나기 같은 급시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계 미국 피아니스트인 발렌티나 니시차라는 금발의 우리나라에서는 검투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요. 그 여자가 3월 17일 대한민국에서 공연을 했답니다. 니시차는 이렇게 지금 40대 중반의 나이인 미국계 피아니스트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화려한 콩쿠르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든가 그런 전도 유망한 피아니스트라기보다는 1900년도 후반부터 자기만의 콘텐츠를 발굴해서 끊임없이 정진했던 혁신가, 크리에이터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어떤 피아니스트보다 조회수가 많고 대가인 유튜브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게 그녀는 매일매일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기 전부터 꾸준히 올리면서 자기 주 레퍼토리를 소개하는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리시차가 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3호 월강 3악장 같은 경우는요 6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3월 중순에 한국에 온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사실 지금 3월 중순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사람 모이는 데가 금기시 되고 있고 공연도 다 취소고 도리어 종교 행사 그런 우리 가족 모임 모든 게 취소되는 마당에 한국에 온다? 그러면 음악회를 떠나서 아니 교회도 못 가는 마당에 그러면 음악회 불특정 관중이 모이는 건 가능하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한 해 못 한 해 설왕설래 하는 와중에 리시차가 어떤 언론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믿는다. 그리고 한국의 투명한 이 코로나 대응과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14일 자가격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공연을 무조건 강행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한국의 음악 팬들한테는 환호성을 지를 만한 빅 이슈였답니다. 물론 비음악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 너무 무책임하다. 니시차 자기야. 한국 와가지고 공연하고 돈 벌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은 그 예술전당에 모인 불특정 관객들은 집단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런 비난도 많았는데 사실 그런 비난하는 사람 치고 음악회 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정작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티켓을 망정 그 음악회는 니시차의 연주를 듣고 싶고 정말 클래식 매니아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불 때문에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공연도 없어가지고 힐링이 필요한 우리들이 진짜 2월 3월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있는 것도 다 취소되는 마당에 그 공연을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당일 오전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시국도 이런데 그리고 나 하나 가서 그런 즐기는 걸 떠나서 혹시 나도 감염되고 내가 옆에 사람들 갔다가 전파시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우려가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마스크 쓰고 있고 어차피 거기는 연주하는 무대와 객석 분리돼 있기 때문에 별일이야 있겠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서초동 예술의 전당 사거리부터 인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전당 가니까 왜? 이거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자가격리 맞나? 안 그래도 그 전날 정세균 총리가 강력하게 공고를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활기를 띠고 많은 사람들 와 있었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공기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는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맑은 3월, 이렇게 청명하고 화창한 미세먼지 없는 3월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자체가 없는 정말 이 화창한 3월에 날씨도 좋은데 예술전당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썼습니다. 듬성듬성 사람들이 객석을 앉아있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면서 한 칸 한 칸 뛰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시차가 등장했습니다. 니시차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니까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50주년 베토벤 탄생 아닙니까? 1부에서는 베토벤의 유명한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23번 열정을 치고
인터미션 후에는 한머클라베를 쳤습니다. 아, 프로그램만으로도 정말 헤비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요즘 음악회 보면은 점점 약간 뭐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오면 사람들이 무거운 프로그램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짧아지고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소나타들이 한 곡만 쳐도 듣기 힘든 건데 세 곡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답니다. 2부의 한머클라비어 3악장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저는 한머클라비어 소나타의 그 유한한 장대함, 그 다음에 요즘 안 그래도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베토벤만의 소통, 그 다음에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데 감동받은 관객 중에 한 명이 드디어 눈물샘을 갖다가 터뜨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물의 주인공은 무대에서 피아노를 쳤던 니시차 본인이었습니다. 니시차는 엉엉 우는 바람에, 그래서 뭐라고 관객을 향해서 영어로 이야기했지만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울먹여서요. 하지만은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됐습니다. 아, 이런 와중에 저 역시도 음악회 가기 전부터 가네마네 주변에서도 얼마나 말리고 꼭 이럴 때 가야 되냐, 이렇게 저 자체도 가서 듣는 한국에 있는 사람도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데, 이렇게 모든 이런 우려를 잠식하고 한국까지 올 정도의 니시차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적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니시차의 울음이 충분히 공감 갔습니다. 그리고 니시차는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서 무대에 들어갔습니다. 관객들은 니시차를 반갑게 뜨거운 박수로 환호해 줬습니다. 아, 자, 이제 마음을 추스린 니시차가 사악장을 연주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월광 소나타가 들린 겁니다. 웬 월광 소나타? 좋아, 그래, 니시차가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악장 끝나고 2악장 3악장 쭉 치더니 계속해서 앵콜 5곡이나 연달아 하는 거예요. 쇼펜의 녹턴,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드뷔시의 밤의 가스파르,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루드 5번까지 연달아 쭉 치는 겁니다. 그 5곡들은 무슨 곡들이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니시차가 자기 18번으로서도 어디서든 연주하는 최고 잘 치는 곡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신났어요. 정말 이렇게 한 곡도 듣기 힘든 건데, 와, 정말 체력도 대단하고 무대에서 연주하는 니시차 자체도 비르투오소였습니다. 그렇게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즐기는 연주자는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예리하게 한머클라비어 사악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저 역시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가지고 한머클라비어 사악장은 이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증발해 버렸어요. 다만 그 음악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연주를 감상하고 3시간에 가깝게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음악회가 끝나고 니시차는 기획사를 통해서 자기가 혼자 계신 어머니, 키예프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베토벤 한머클라비어 3악장을 치다 보니까 너무 생각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눈물이 났다,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니시차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2월, 3월 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니시차 연주회 덕분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또한 니시차 와가지고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온 사람들 자체로서 그날 끝나고 CD도 팔았거든요. 인터미션과 음악회 끝나고 판매했던 CD는 절판이 되고, 언론에서도 어쨌든 간에 기사거리가 없었는데 이 왔네 뭐었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회 도중에 눈물을 흘리고 앵콜 5개 하고 너무너무 많은 화제거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는 니시차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회자된 한 주였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참 요즘은 음악회에서 사람들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막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거든요. 이거를 저 작곡가 입장에서 이걸 제지해야 되는 건지 말려야 되는지 그렇게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먼저 저도 이렇게 소규모의 살롱 콘서트를 여는데, 살롱 콘서트는 목적이 객석과 무대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원하는 그런 캐주얼한 콘서트다 보니까 사진 촬영도 허락을 하고, 또 그리고 영상 촬영도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작품을 또는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또는 우리가 연주하는 거를 즐길 수 있고 개인 소장할 수 있고 또 홍보와 보급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허락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그대로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 같은
정식 콘서트홀에서 있는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불 꺼놓고 연주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짤깍짤깍 거리고 방해가 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영화 보러 가가지고 핸드폰 누가 안 만지잖아요. 만지면 불빛 때문에 방해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모든 음악회가 끝나고 커튼콜 때 허락을 합니다. 그때 허용이 돼가지고 사진을 촬영해서 SNS 올리고 인증샷도 남기고 자기 소감을 말하면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다시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핸드폰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 니시차에 불법으로 촬영을 한 게 있더라고요. 엄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요. 물론 본 공연 말고 앵콜, 아까 말했던 앵콜을 갖다가 촬영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간혹 이 앵콜이니까 괜찮다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황당한 논리를 말하는데 앵콜이든 뭐든 간에요. 원칙적으로 촬영은 금기입니다. 왜 금지인지 아세요? 첫 번째, 저작권이요. 그거는 엄연히 아까 말한 캐주얼한 콘서트, 허용이 되는 콘서트 말고 그거는 기획사를 통해서 니시차라는 슈퍼스타가 한국에 와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연주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장이 아니라 엄연히 돈을 내고 우리가 음악회를 들은 거고 기획사는 그녀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또 그리고 그녀 역시 그 한국 콘서트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값과 브랜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앵콜을 찍어가지고 자기 개인 소장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올려요. 자,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음악인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 앵콜을 촬영한 다음에 자기 개인 유튜브 방송에 올린 겁니다. 기획사의 허락도 없이요. 물론 그 피아니스트가 변명을 하더라고요. 올린 다음에 니시차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니시차는 올려도 된다고 허락을 했대요. 자, 좋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했죠. 즉 연주자 입장, 음악가 입장에서는 팬이나 그냥 음악회 온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 뭐합니다. 나 좋다고 나 보러 왔는데 그 사람 보고 그걸 야박하게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획사 입장이 다르다니까요. 저작권이 있고요. 첫 번째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개인 소장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은 거는 자기의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남의 것을 도용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장문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화제성을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클릭수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 상업적인 이윤을 꾀하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자기의 유명도를 올리려는 그 술책을 남의 공연을 촬영해서 올린 거라는 거는 엄연히 내려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시끄러 기획사하고 마찰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2월, 3월 달에 문화예술계에 아무도 없었는데 니시차 혼자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풍성한 화제 이슈를 많이 남긴 그런 이벤트였답니다. 자, 그래서 이쯤 해서 우리 한번 발렌티나 니시차가 연주한 베토벤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3악장을 감상하시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번에 음악회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17번 템페스트 쳤지만은 그 니시차의 주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엄연히 유튜브에 올린 예전에 다른 분이 올린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역시 약간 클래식의 대중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화제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클래식에 맨날 말하면 개탄스럽고 한숨만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제 지인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말고 좀 미담 사례 없냐 그러니까 그러면 유르페우스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르페우스? 도대체 뭐지? 하고 봤더니 요즘 MBC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재석이 주연인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의 부캐 이름이랍니다. 부캐? 이건 뭐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 캐릭터의 준말로서 우리가 온라인 게임 하면은 제가 주로 키우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걸 주 캐릭터라고 그러고 또 따로 이 캐릭터 말고 키우는 걸 갖다가 부 캐릭터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나의 다양한 모습들을 말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재석이 막 트로트로 불러가지고 유산슬이네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르페우스라는 거는 하피스트로 변신하여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로서 삽입이 돼가지고 연주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재석 그다음에 음악의 신인 오르페우스하고 합쳐서 이번 별명이 유르페우스 그랬답니다. 그래서 유재석은 연습을 한 다음에 하프 주자로서 코리안 심포니가 있었던 11시 콘서트의 엄연히 객원 단원으로 참가를 해서 앵콜 때 베토벤의 이히리베디히를 연주한 그런 화제가 있었죠. 그래서 방송도 나갔고요. 그 2월달에 있어서 꽤 지난 일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클래식 대중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도 전당 무대 같은 경우는 음악인들도 평생 쓰기 힘든 꿈의 무대인데 유명인은 이유만으로 몇 번 좀 연습한 다음에 선다는 거는 상대적 박탈감이 다가온다. 나는 평생 음악만 했는데 이 무대에서 쓰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뭐냐 그런 말도 있었고 한편으로서는 야 유재석 같은 유명인이 나왔기 때문에 클래식 저변화도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좋냐 그런 두 가지 이론이 나왔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사실 유재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금까지 이런 이벤트는 많았어요. 저는 그리고 유르페우스 이거는 예전에 무한도전도 많은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각종 직업을 해가지고 그 미션을 성공하는 거. 그리고 저는 빠르게 말하면은 체험, 삶의 현장 그냥 유재석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해봤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막 클래식 인구가 저변화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클래식 또한 음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유재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겠죠. 그리고 유재석을 통해서 이 곡을 봤으면 유재석이 다른 걸 하게 되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 클래식의 본질적인 나는 유재석이 베토벤을 연주했기 때문에 유재석 말고 다른 걸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이히리베 말고 이거를 정말 이 노래니까 독일의 거장인 피셔 디스카우가 부른 걸 들어봐야겠다. 그렇게까지 확산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안 하니만 못하죠. 화제성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클래식 대중화보다는 우리 클래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클래식의 위대함과 고고함, 숭고함을 알리고 보급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대중의 클래식화에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석 나왔다, 막 언론에서 떠든다, 한동안 이슈 메이킹이 됐지. 그리고 우리 음악계에서도 슈퍼스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팬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과 영달을 누렸지 얼마나 그 팬들이 음악 그 본질 자체, 그 숭고한 심오한 세계의 팬들로 되어 있었느냐, 그건 다르다 그러거든요. 즉 그러니까 클래식을 들은 사람은 유재석 아니어도 이미 클래식을 들었고 또 유재석을 통해서 이번에 유입되는 몇 명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클래식을 정말 알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힘든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는 비슷한 건데 개그맨 김현철 씨 있거든요. 또 그분도 한동안 화제였답니다. 왜? 사람들을 웃고 올리는 개그맨이 진지하게 쥐를 한대요. 그래서 정말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긴 했는데 그럼 말할게요. 유재석이든 김현철이든 여러분들은 그분들 덕분에 얼마나 클래식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그 영상 보고 성룡원의 음악살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